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20일 늦은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한국과 중국의 2차 전지 공급망 구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원료에 대한 부분을 오늘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한국 그리고 원료 광물이라고 하죠. 원료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요자 중심으로 원료 자체 확보를 위해서요. 해외 자원 개발을 시작하고 있으나 현재 성과는 미미하다고 합니다. 2차 전지 주요 원료 광물 자원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의 국내 생산은 전무하고요. 그 정제련된 가공품이죠. 정제련된 가공품의 형태로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석회석, 납석 등 비금속광이 주로 부존하여 금속광 생산은 미미하다고 합니다. 아래는 한국의 광물 자원, 생산, 수입, 수출, 내수, 수요 구조인데요. 기준은 2021년 작년 기준이고요. 보시면 국내 생산, 그리고 수입, 수출, 내수에 대한 순위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면은 국내 생산 1위는 석회석이죠. 78.4%. 그다음 무연탄, 철광, 유석, 티타늄광 이런 순이고요. 수입은 보시면 1위가 유연탄입니다. 33.9%. 그리고 철광, 동광, 영광, 아연광 이렇게 돼 있고요. 수출 보시면요. 우선 1위가 동광입니다. 72.4%. 그 다음에 황, 몰리브덴광, 그리고 아연광, 티타늄광 이렇게 순이고요. 내수는 1위가 유연탄이네요. 34.7%로 유연탄이고 그다음 철광, 동광, 영광, 아연광 이런 순으로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 IRA 대응과 유럽의 신배터리 규제 대응에 한계가 있고요. 또한 중국의 정책 변화 및 물류 제약 발생으로 2차 전지 산업과 전기차 산업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의존도가요. 점차 확대되어 80% 이상 엄청나죠?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의존도 보면은 황산 망간이 99%, 그리고 황산 코발트가 50%에서 2018년이죠. 지금은 거의 87%로 늘었습니다. 작년이죠. 2021년. 그리고 수산화 리튬은 2018년 65%에서 2021년 84%로 늘었고 흑연도 2018년 83%에서 2021년 88%로 이렇게 중국 의존도가 늘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전기차 배터리 원료인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등 기타 정밀 화학 원료 수입액은 2021년 상반기 38억 3천만 달러에서 2022년 상반기 72억 5천만 달러로 무려 약 2배 엄청나죠. 증가로 대중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희토류, 텅스텐 등 자원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기 위해서요. 국가가 생산, 수출, 투자 등을 국가 통제 또한 미중 갈등과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 사례처럼 정치 외교적 갈등 발생 시 자원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배터리 소재 부품 업체들은요.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원료를 주로 조달하고 있으나 최근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죠. 급등하면서 장기가 아닌 단기성 스폿 계약으로 변경되거나 계약 파기 사례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한 안정적 자원 확보가 어려워졌다고 하고요. 장기 공급 계약이 일반적으로 2년 계약으로 시장 가격 대비 할인을 받았으나 최근 가격 급등으로요. 공급 기업이 계약 기간 단축을 요구하거나 계약 파기 등 공급자 중심 시장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중국 리튬 가공 업체와 2019년부터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온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 A사는 2021년부터 1개월 단위의 스폿 단기성이죠.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원료 광물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과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 등 배터리 업체 리튬 등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자원 개발 사업 투자 검토 및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자원 개발 사업 자체에 대한 수익보다는 생산된 광물의 판매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원 개발 사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광산에서 생산되는 광석의 판매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해당 광산의 일정 수준의 지분을 투자하는 것이 관행이고요. 한편 현재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중 생산량을 산출하고 있는 광산은 소수이고 최근 진출한 사업은 2023년 내년이죠. 내년 이후 생산되거나 계약 검토로 아직 생산 실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래는 국내 2차 전지 원료 광물 자원 개발 투자 현황인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는 마다가스카르, 업체명은 광해광업공단, 대상 광종은 니켈, 코발트가 있고요. 주요 내용은 암바토비 광산 개발, 그리고 예산 확보량 생산 용량이 니켈이 4.8만 톤 연간이죠. 코발트는 연간 4천 톤 이렇게 돼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호주, 중국, 호주, 아르헨티나 이렇게 있고요. 해당 자세한 사항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국 보면요. 지속적으로 해외 자원 개발 투자 및 국내 자원 개발 적극 추진으로 원료 광물을 확보하고 자국 내 정제련 생산력 확장으로 세계 최대 원료 공급국으로 지금 우뚝 서 있고요. 세계 시장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중국이요. 흑연 최대 생산국이죠. 그리고 코발트 및 리튬, 니켈의 광석 생산은 높지 않으나 재련 생산물에 있어서는 최대 생산국입니다. 중국의 광석 생산량은 전 세계 기준 리튬이 14.1%, 니켈이 4.1%, 코발트가 2.9% 수준에 불과하지만요. 그러나 호주, 인도네시아, 콩고 등에서 수입한 광석을 정제련해서요. 2차 전지 원료를 생산, 세계의 리튬의 58%, 엄청나죠? 니켈 36%, 코발트 65%가 중국에서 정제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천연 흑연이죠. 세계 매장량의 22%가요. 중국에 부존하고 정제 흑연은 세계 72%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정책적 지원 하에요. 해외 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2차 전지 원료 광물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코발트의 전 세계 50% 이상을 생산하는 DR 콩고에 2008년부터 인프라 연계형으로 국영 자원개발 기업이 대규모 자원개발 지속적 투자 및 자원 외교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고요. 유무상으로 도로 2,000마일, 병원 30여 개, 대학 2개, 그리고 5천여 정부주택 건설해주기 경업권 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인프라 연계형이죠. 그리고 DR 콩고 광산의 70%가 중국 소유라고 합니다. 노동 착취, 현지 범죄 등으로 이슈화가 되기도 했죠. 아래는 중국의 DRC 자원 개발 사업 투자 현황인데요.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이나 관련해서 있고요. DRC에서 설립한 SPC 참가 시기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원료 광물 가격 급등과 미국의 규제에 따른 조달에 대한 불안감으로 배터리 수요 업체도 리튬, 니켈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전기차 배터리 최대 생산 기업인 CATL 사는요. 2021년 광물 자원부터 소재까지 공급망 전반에 1년간 무려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2018년부터 2021년간 니켈 그리고 리튬, 코발트에 대한 광산 개발 지분 확보가 무려 8건에 달한다고 하고요. CATL사의 자회사인 CBL사는요. 2022년 올해죠. 인도네시아와 니켈 광산 개발, 정제련 소재와 재활용에 이르는 공급망 전반에 대한 사업 협력을 발표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및 2차 전지
최대 생산 기업인 BYD사는 아프리카와 6개 리튬 광산 권익을 확보하고 해당 광산에 모두 개발할 경우 앞으로 10년 이상의 원료를 확보해 놨다고 합니다. 아래는 이제 중국 2차 전지 기업의 원료 확보를 위한 해외 자원 개발 투자 사례인데요. CBL하고 BYD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BL은 2022년 4월 14일 투자국이 인도네시아죠. 그리고 투자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BYD는 2022년 5월 31일 아프리카죠. 아프리카의 6개 광산의 권익 취득한 부분인데 한번 이것도 자세하게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화우 현업 그리고 중광 자원 스즈토미 집단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발트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는 망간 시장 장악으로요. 망간 공급망 통제를 시작하게 되고요. 망간은 철강 첨가제로 주로 사용되나 EV용 배터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중국은 망간 광석 생산량은 미미하나요? 경제련은 중국에서 90%가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경제련 과정의 환경 오염과 광석 운반 처리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 때문에 중국에 집중하게 되었고요. 중국 망간 정제 업체들이 2021년 10월 정부 지원 하에요. 망간 이노베이션 연합을 결성해서 시장의 공동으로 영향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망간 이노베이션 연합 회장 이 말하길 산업의 챔피언으로 리더십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량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중국, 보츠나와 호주 등의 망간을 개발하고요.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2022년 초반에 국제 망간 가격 급등해서요. 가격이 급등했죠. 주요 수요인 철강 업체에 큰 타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 업계도 망간에 주목하기 시작하고요. 2022년 1월 포스코 망간 입찰가는 2021년 11월 대비 무려 50%나 상향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내일은 이제 배터리 제조 및 생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우선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해보고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과 중국의 2차 전지 공급망 구조에 대한 부분을 오늘 언급해 드렸는데요. 원료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은 원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국은 원료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죠. 이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서요. 우리는 이제 수출 주도형으로 기술력만 믿고 이제 그 해당 원료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런 수출 주도형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이 마음에 걸리는데요. 아무튼 수요자 중심으로 원료 자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 자원 개발도 시작하고 있으나 현재 성과는 미미하다고 하죠. 이 부분이 얼른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2차 전지 원료 광물 자원 개발 투자 현황이니까요. 그리고 중국은 참 부러운데 지속적 해외 자원 개발 투자 및 국내 자원 개발 적극 추진으로 원료 광물을 확보하였다고 하죠. 그리고 자국 내 정제련 생산력 확장으로 세계 최대 원료 공급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의 영향력이 정말로 강력하죠. 흑연 최대 생산국이라서 이 부분도 부럽고요. 그 재련 생산물에 있어서 최대 생산국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주요 포인트고요. 결국 정리해 보자면 2차 전지 투자는 한국과 중국에 해야 됩니다. 이 중국은 이제 원료도 빵빵하고 기술도 너무나 넘사벽이죠. 그런데 한국은 이제 원료 광물을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국에게 밀리는 한국이죠. 만약에 중국이 한국 보고 우리 너희들한테 해당 원료 수입 안 할 거야. 수출 안 할 거야. 이렇게 나와버리면 진짜 두 손을 빨아야 되는 어, 암울한
현실인데 그럴 리는 없겠죠. 그래도 우리나라 한국은 저력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더 노력해서, 그리고 지금도 인제 해외 자원 개발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니까요. 좀 더 기대해서 해원 자원을 개발해서 우리의 그런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이런 암울한 상황을 타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